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원래 본래는 오늘 날씨가 화창했으면은 제대로 등반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도 살짝 흐려서 그냥 오늘은 가볍게 좋은 길로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볍게 그냥 올라갔다 올 생각이고, 그래서 미리 오늘은 완벽하게 제대로 등반하려고 지도까지 철저하게 검색해서 왔는데, 아니, 어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오늘 날씨가 찌뿌둥하고 그래서 에이씨. 그래서 오늘 가볍게 그냥 그리고 어깨 스트랩을 며칠 전에 주문을 해놨는데 어쩐지 다른 사람이 구매율도 없고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주문이 안 돼도만 품절이래. 찾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별로 실용적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 어깨에 맨다는 게 흔들림도 많을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차라리 잘 됐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슴 스트랩을 이게 끈이 이제 헐렁헐렁해져서 자꾸 빠지기도 하고 해서 실로 꿰맸어. 그래서 아예 좀 짱짱하게 했더니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네. 흔들림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쩐지 뭘 하나 빼먹고 온 것 같다. 손수건을 안 가졌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사냥할 거니까, 아니, 산행도 아니지. 등산할 거니까 땀 흘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지난번처럼 미련하게 물도 한 병만 딱 챙겼고, 커피만 좀 챙기고, 초콜릿하고. 보니까 또 검색해보니까 지금 한참 여기까지 바이크를 타고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한 1시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런 콘크리트 되는 길이라고 돼 있더라고. 물론 이제 옆으로 계곡물이 흘러서 뭐 나쁘진 않았지만 콘크리트 길이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왔지. 바이크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 오늘은 그냥 사자봉까지만 간단하게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자봉까지 갔는데 시간이 좀 남는다면 여기 표지표는 있는 대로 상황봉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던지. 지금 현위치가 여기니까 사자봉 갔다가 다시 상황봉 갔다가 올 때는 이렇게 운문암 입구로 해서 오던지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사자봉이 여기서 2.6km고 지도상은 2km라고 그랬네. 아, 그렇지. 2.6km고 상황봉까지 0.7km. 그냥 넉넉 잡아서
3kg, 4kg 정도 된다고 보고, 총 8kg니까 8kg면은 한 3, 4시간 걸리려나. 날씨가 맑았으면은 저쪽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아주 기암절벽이 뭐 어찌던데, 일단 천천히 사자봉까지만 갔다 오던지 지금 그러려고. 지금 앞서 영상 일기를 지금 올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간 뒤늦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난주가 아니지, 추석 연휴 동안 산행하고 기타 쳤던 것들을 아직 다 못 올렸고, 기타를 뭐 제대로 쳤다고 보기도 그렇고, 오랜만에 기타를 잡아서 다시 좀 적응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 기타 치는 게 산행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 사람이라는 게 자주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또 안 하다가 하려면은 어렵고 힘든 것 같아. 이게 무슨 감나무가 있나? 감나무도 없는데 이렇게 감이 들어. 누가 감을 먹다가 그래. 이 감나무 잎인데 감이 없는데 감나무 잎이 이렇게 있지? 감나무가 없잖아. 희한하네. 감나무가 안 보이는데 감나무 잎인데, 이거는 이거 어디서 떨어진 거지? 여기 어디 주변에 감나무가 있는 건가? 안 보이는데 이런 일을 쓰? 이런 잎이 지금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주 하는 일은 좀 수월한 편인데, 어쩌다가 하는 것들은 힘든 것 같아. 여기 지팡이로 쓰면 되겠다. 지팡이로 쓸 수 있으려나? 이거도 더 너무 썩었네. 이게 낫겠다. 이것도 썩었는데 다 썩었어. 오늘 그래서 나올 때부터 날씨가 화창하지 않아서 등산화 대신 가볍게 운동화를 착용했고,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려고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원래 숙소에서 이동할 때 중간에 한 번 쉬었다 오는데, 오늘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쭉 그냥 라이딩을 해서 왔네. 오다 보니까 마지막쯤에 가와사키 CC가 높던 알차를 만났는데, 적어도 CC가 내가 볼 때는 700 이상 돼 보이던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난 처음에 하야부사인 줄 알았네. 뒤에서 따라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고, 지금 이제 잠깐 금요일 토요일 업무를 재개하고 다시
일요일 등산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왜 약간 허무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네. 특히 이렇게 기타를 치는 내내 외롭고 좀 허무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산행을 할 때는 좀 괜찮은데, 빨리 내가 목표하는 방향을 향해서 뜻한 바대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더디니까 자꾸 더 우울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역시 움직이니까 땀이 나려고 그러네. 오늘 수건도 안 챙겨왔는데, 뭔가를 빼먹고 오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왜 수건을 안 챙겼을까? 천천히 생각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니?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자체가, 생각을 뭐 정리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 다행히 날씨는 흐리기만 하고 비 소식은 없고, 내일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하지?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 나무도 썩었으려나? 지팡이 다 붙어 있어야 좋은데, 썩었으려나? 다 썩었네, 나무들이. 길이 묘하네.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 처음에 계단만 멋지고 길이 썩 좋지는 않네. 인도로 돼 있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 인도가 상당히 가파르긴 하던데, 차로 올라오기에는 살짝 무서울 수도 있겠어. 바이크로도 살짝 긴장되던데. 다행히 낙엽이 별로 없어서 괜찮았는데, 낙엽이 좀 많이 쌓이면은 바이크도 조금 올라오기 힘들다는 느낌이 있겠어요. 바이크 CC가 낮고 좀 컨트롤 한다기보다는 좀, 바이크 총 무게가 가벼운 바이크라면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런데 가파른 데 올라올 때는 긴장된단 말이야. 넘어지면 완전히 대책 없고. 일단 바이크가 무게가 있으면 내가 예전에 CC가 낮은 바이크 끌고 다닐 때는 바이크 초보였기도 하고, 물론 자전거는 상당 기간 오랜 동안 많이 타고 다녔고 차량 운행도 많이 했지만, 또 바이크는 다르더라고. 그래, 많이 넘어지긴 했었는데, 바이크 무게가 별로 안 나가니까 넘어져도 크게 기스만 나지 크게 바이크에 지장은 없었는데, 딱 한 번 어딘가 부러져 가지고 심하게 넘어져서 그때만 수리를 했고. 근데 이 바이크는, 지금 타고 다니는 바이크는
무게가 워낙에 나가니까 한 번도 넘어진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내 실수로 그치 뭐 이게 내 실수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누가 이제 기름을 넣다가 바닥에 흘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바이크를 딱 세우고 바이크 그 지지대 스탠드를 내리기 전에 방에 발에 이제 바닥에 발을 딱 짚고 있는데 일순간에 그냥 발이 미끄러진 거야. 왼발이 누가 기름을 바닥에 흘려놔가지고 그냥 쭉 미끄러져.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꿍 한 거지. 근데 워낙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꿍 했는데도 좀 심각한 손상이 온 거야, 바이크에.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 그쪽 깜빡이 쪽도 막 이상해지고 막 기스도 심하게 나고. 그래서 이 바이크가 무거우면 넘어지면 이거 잘못하면 수리비가 엄청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다행히 수리할 정도는 아니고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매만져서 원상복귀는 했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만 넘어져도 바이크가 그냥 아무튼 첫 바이크 때는 바이크 무게가 가볍기도 하고 또 바이크를 처음 입문한 거라 많이 제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정지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컨트롤을 이게 또 갑자기 내가 예상도 못했는데 정지를 하는 순간 이 바이크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넘어졌지. 그러면서 이제 경험할 건 다 경험해서 이 바이크로는 딱 내 기억엔 한 2번 정도 약간 컨트롤하기 힘들다 요런 느낌 살짝 2번 정도 그런 느낌만 있었고 한 번도 내 부주의로 바이크를 컨트롤 못한 적은 없어요. 그전에는 컨트롤이 좀 힘들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횟수가 많으니까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근데 이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무게가 나가는 바이크를 운행하면서는 딱 2번 정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있긴 했지만 넘어지진 않았고 거의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사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컨트롤이 뭔가 부족했다는 얘기. 근데 이전 바이크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았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대부분 나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게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상황이 부닥치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치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즉각 불변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이 바이크를 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이게 어렵기도 어렵고 위험한 거라서 이게 자전거랑은 또 다르거든. 이게 자전거는 무게가 별로 안 나가잖아. 그래서 이 무게에 대한 컨트롤을 굳이 하지 않을 텐데 얘는 바이크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게가 나가고 또한 자전거처럼 핸들을 그냥 확 꺾어서 어떤 중심을
잡기는 좀 어렵지, 바이크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자전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두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지력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사실은 몸에 완전히 배어있지 않으면 바이크는 이 자전거하고 다르게 어려워서, 물론 자전거도 순발력이 필요하고 순간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되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근데 자전거를 거의, 자전거도 한 20년을 자전거로만 계속해서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 20년까지는 안 돼도 20대 시절에서 한 30대 중반까지는 거의 15년 정도 되겠다. 30대 중반까지는 거의 자전거로 다녔으니까, 학교도 자전거로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자동차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자동차 운행을 해서, 자동차 운행은 한 20년 된 것 같지. 물론 이제 자전거 운행하기 전에도 가끔씩 자동차 운행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내 차를 가지고 운행한 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냥 자동차 운행만 치면은 뭐 횟수가 길지만은 실제로 매일같이 자동차 운전을 한 건 한 20년 된 것 같고, 뭐 그냥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는 한 30년 이상 됐지만은, 본격적인 경력은 한 20년 된 것 같고, 자전거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 매일, 그러니까 자전거를 어쩌다 타는 거 말고 거의 생활 속에서 필수품처럼 그렇게 운행한 게 한 15년 되는 것 같고, 아니 자전거를 그냥 탄 걸로만 치면은 50년도 더 넘지. 그리고 그만큼 내 제법 운동신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컨트롤 같은 게 상당히 내 균형 감각도 뛰어나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크는 또 다르더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서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CC가 높아서 속도도 나고 무게도 나가는 바이크를 탄다는 건,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뭐 그냥 안전하게 살살살 운전 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건 아니고, 바이크라는 것 자체가 뭐 세게 달린다고 또 위험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CC가 높고 무게가 나가는 걸, 바이크를 그렇게 시작하는 건 거의 좀 위험하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다. 충분히 이게 바이크에 대한 컨트롤과 이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보고, 물론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바이크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CC를 높여야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나도 뭐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니까, 처음에 125cc로 시작해서, 사실 더 좋은 건 125cc보다 더 낮은 그런 스쿠터나 이런 걸 좀 운행하다가 살짝 125cc로 바꾸고, 거기서 이제 뭐 300cc나 500cc, 600cc 이렇게 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1000cc나 이렇게 하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한 125cc로 시작해서 500cc나 600cc 뭐 이렇게 두 번째 하고, 1000cc 이렇게 3단계를 밟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이크에 대한 적응력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차도 사실은 그래. 처음부터 운전면허 따고 대형차 막 중형차도 아니고 대형차 이렇게 운행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좀 티코 같은 거 작은 거 좀 운행하다가 충분히 도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차할 때 뭐 이런 공간 감각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형차 갔다가 중형차 갔다가 대형차로 이렇게 가는 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그러면은 잦은 사고를, 이게 자동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잘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뭐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내가 좀 비하하는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다들 운에 맡겨서 운전을 한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이 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바이크를 오랜 기간 동안 운행하면서 느낀 거고, 차량 운행도 오랫동안 해보면서 오히려 차량 운행이 더 위험하다. 다들 보면은,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다들 보면 차량 운행은 거의 운에 맡긴다. 상당 부분 운이, 자기가 그걸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이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야 하거든. 안 그러면 이미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크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 컨트롤 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자동차는 비교적 100%까지 컨트롤을 안 해도 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속도에 따라서 접촉 사고 내지는 아주 큰 사고가 아니고는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히 아니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내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의 95% 정도가, 5% 정도만이 100% 컨트롤하면서 제대로 타고 95%가 운에 맡겨서 운전을 한다. 특히 사각지대에서 그런 완벽한 그런 인지 능력, 이런 거에 대한 능력도 상당히 저조하고, 자동차 자체가 각이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소할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자동차 안에서 그냥 핸들만 잡고 운전을 하는데, 나는 오히려 늘 그랬지만 출발 5분 전 그리고 도착 5분 전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동차 운전을 했으면서도 긴장하면서 자동차를 운행을 했었는데, 자동차 운전이 이게 오히려 나는 바이크가 더 편해. 자동차는 늘 나는 좀 불안함이 있었거든. 그 사각지대라는 게 엄청나게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 아이 깜짝 놀랐네. 아 왜 거기서 튀어나와.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아우 씨, 내 깜빡이를 넣었으면 비켜줘야지. 뭐 내 깜빡이까지 넣었는데 깜짝 놀랐네.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자동차는 나같이 이렇게 완벽한 뭐랄까 공간 능력을 자꾸 향상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고,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은 없거든. 사고가 난 적은 있어요. 근데 사고를 내가 낸 적은 없어. 항상 그런 스킬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뒤에서 내 차를 박거나, 혹은 뭐 약간 사이드 꽁문에서 나를 박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아주 역주행해가지고 나를 봤거나 뭐 이런 경우 사고는 있었지. 그러나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고 난 적은 없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차 하고 아우씨 미처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약간 운에 맡기는 게 아닌가. 완벽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질 못하고, 아마 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갈 텐데, 아차 하는 순간 거기서 이렇게 뭐가 나타났지? 이런 경우가 자동차 운전에서는 상당히 많았을 거야. 그만큼 사각지대도 있고 이게 지붕으로 둘러싸이고 유리로 둘러싸이고 해서 편안한 것 같지만은 이 공간 감각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지 못하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인지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 이 자동차는 어렵다. 물론 이제 바이크도 헬멧을 쓰고 있어서 약간 뭐 시야가 가리는 문제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바이크는 완벽하다. 조금만 연습하면 100%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 능력과 컨트롤이 가능하다. 심지어 나는 요즘은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데, 심지어 나는 바이크를 운행하면서 주변의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저 사람 운전이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어디에서 차가 합류한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 차들이 서로 인지를 못해서 서로 운에 맡기고 사고 날 가능성이, 접촉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파악이 되면, 내가 도로의 흐름을 살짝 바꾸는, 영향을 주는 스킬로 바이크로, 내가 도로 순찰 바이크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운전을 신경을 썼거든. 전체적인 도로의 파악을 내가 컨트롤을 살짝 하면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 정도로 바이크는 완벽하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튼 결론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결론적으로 차가 더 위험하다. 대부분 운에 맡겨서 운전한다. 그래서 그 운대가 안 맞으면 저쪽 사고 나고 그런 경향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오토바이, 바이크랑 뭐 차량과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건, 그것 역시 바이크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이 정확하게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갑자기 깜빡이를 또 안 켜고 차로를 변경한다던가. 그럼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 속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순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안 켜고 갑자기 차량을 바꾸면 그냥 바이크는 박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사실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도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컨트롤 할 수 있었어야 하지. 사실은 그만큼 이제 스킬이 서로가 떨어지는 거지. 하지만 차량이 더 문제가 있다. 충분히 뭐 단만 1초라도 여유를 두고 깜빡이를 먼저 켰으면 바이크가 인지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랄까 하나의 팁을 주면은, 만약에 내 주위로 차량이 있다 그러면 차량을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가장 현명한 건 내 양옆으로 차량을 안 두는 게 제일 좋고, 내 뒤로 둬야지. 내 앞으로 둔다든가 근접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확 제껴서 내 뒤로 두지 않을 거라면, 그럴 때는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 안 된다. 타이어를 봐라. 앞 타이어를 아주 예의주시해라. 왜냐,
방향이 전환되려면 타이어부터 움직여야 되거든. 타이어가 핸들을 꺾어서 타이어가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차량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차량 몸체가 방향을 바꿔서 움직였다는 건 벌써 늦은 거거든요. 그러나 핸들이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럼 그거는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팁이라면 팁인데, 앞바퀴에 방향을 봐라. 이 사람이 틀리려고 하는지, 조금이라도 틀리는 기색이 있다면은 차선을 변경하는 거지. 그럼 얼른 인지해서 내가 뭐 경적을 울리든 속도를 놓치든 아니면 확 차고 나가든. 내가 이제 바이크를 운행해서 딱 한번 위험했던 적이,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어. 근데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이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뭐가 오는지 신경 쓰고 위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신호 위반을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적당한 수준으로, 아니 당연히 차들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신호를 받아 가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도대체 어딜 보고 운전하는 건지 정면을 안 보고 자기가 이제 가려는 목적지를 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만 본 것 같아. 정면 신호가 떨어져 차들이 가는 건 못 보고. 그래서 한번 아차 했네. 그래서 내가 핸들을 잽싸게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살짝 스치기만 하고 피하긴 피했는데, 조금만 내가 대처를 못했어도 그대로 차에 박혀서 넘어질 뻔했지. 아무튼 믿으면 안 돼.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서툴다, 운전 자체가 서툴다, 이렇게 아예 가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이 모두 운전이 능숙하다고 봐도 안 돼. 내가 이제 R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R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더 그쪽에 좋은 말을 해주려는 건 아니고, 내가 운행을 해보니까, 그리고 도로에서 다른 바이크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R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바이크에 대한 컨트롤과 그런 능력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거의 확신해도 틀린 바가 없다. 그러나 R차가 아닌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하는 그런 다른 바이크들은 일단 그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 그런 바이크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해야 돼.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런 바이크에 대한 적응력, 경험들,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이 많거든. 나처럼 그렇게 CC가 낮은 R차로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한 게 아니라, 자전거 좀 타다가 나이가 들어서 돈도 있고 하니까 대형차 그거 있잖아, 그런 거, 그게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는 거, 그거 혼다에서 나온 거 크루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런 거 찾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 바이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서 살짝 젊은 시절에 잠깐 탔던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는 경험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운행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이 바이크는 또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킬이 좀 떨어진다. 본인 운전한 스킬도 떨어지고, 남들까지 배려해서 아까 내가 차량의 흐름까지 파악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그런 능력까지 바라기는 어렵고, 본인 스스로 자체도 스킬 자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차량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운에 맡겨서 운전한다고 보고 좀 스킬이 떨어진다, 아예 그냥 가정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된다. 이게 뭐가 문화 왜 이렇게 자꾸 간지러워. 어디 실만한 데는 없네. 길이 이런 식인가 보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40분이나 지났네. 그냥 봉 하나만 갔다 와야 되겠다. 아무튼 어쩌다가 바이크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아무튼 그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요즘 그 하루하루가 좀 우울감이 있고 좀 그렇다. 내가 목적한 바대로 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진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갖지 않나. 그리고 본래 내가 이 가을 태생이라, 이게 내가 태어난 시점이 될 때 좀 살짝 더 우울감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차라리 더워서 그렇지 여름이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그런 게 더 나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 기분도 훨씬 햇빛을 쬐야 낫고. 아무래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햇빛을 쬐 수 있는 상황이 덜하고, 햇빛도 따뜻한 느낌보다는 날씨 자체가 춥기 때문에 살짝 아무튼 전체적으로 춥게 만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래 또 더군다나 지방이 많아서 살찐 사람도 아니고 원래 마른 사람들이 더 추위를 타는 법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계단 하나 올라가고 어디서 쉬었다 가면서 옷을 하나 벗어야지. 이게 좀 살짝 풀들이 많아서 그런가 습기도 있고 모기가 있는 것 같은데, 팔뚝을 계속 물은 것 같은데. 그래 뭐 그렇게 좀 우울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특히 이 사람이고 동물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육도 축 처지고 이런 생명체들을 볼 때 허무함이 느껴지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비유하기엔 좀 그렇지만, 묻다가 궁중생활만 편안하게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몰래 밖에 나왔다가, 더군다나 그곳은 절대 왕자가 가지 못하게 해라, 그곳을 갔다가 늙어서 병든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심한 동요를 일으키듯이 내가 그런 마음이랄까. 특히나 병들고 나이 든 사람을 보면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 그나마 신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뭔가 활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떤 치열함은 안 느껴져. 그리고 이런 허무한 감정이 잘 안 느껴지는데, 그런 사람을 볼 때는 꼭 나의 모든 것인 마냥 측은한 마음이 들고 허무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이런 궁극적인 말로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대체 왜 사냐? 어? 왜 살아? 그냥 뭐 이렇게 사냐? 힘들게 사는 게 고통인데 그냥 이제 삶을 내려놓지 그러냐? 뭐 이런 게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할까? 뭐 가도 정상은 나오기 힘드니까 마침 시간상으로 볼 때 쉬어갈 때가 됐네. 여기서 잠깐 쉬어갈 때 가겠다. 뭐 경치가 좋고 뭐 정상은 아니라서 쉬어갈 마땅한 장소는 아니지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더워서 안 되겠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간다.